예, 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의 이중구 소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제2의 테슬라라고 불리는 루시드의 2차 전지를 공급할 예정인 LG화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고요. 또한요, 최근 반도체 가격 하락 영향으로서요,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반도체 관련 종목에 대해서요, 분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금일 코스피 지수 움직임을 보면요, 25포인트 상승한 2329로 마감이 되면서 이틀 연속 상승세가 이어진 그런 모습이죠. 수급적인 상황도 외국인들이 2천억 가까이 순매수를 했고요. 기간은 소폭이나마 41억 순매수 쌍끌이 매수세가 들어왔고 개인만이 2,600억 정도 순매도를 보이면서 수급적인 선은 안정적인 그런 모습이 나왔어요. 자, 오늘 코스피 지수 제가 볼 때 큰 변화는요. 조금 특징을 보면은 선물 시장에서 나왔어요. 단일가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보면은 이 현물은요, 3시 20분부터 30분까지 단일가 들어가서 30분에 마감됐죠. 선물 시장은 3시 35분서부터 45분까지 단일가가 들어가고 45분에 장 마감이 되는데 이 단일가에 기관들이 선물 쪽에 2,200억을 순매수를 하면서 주가를 선물 9월물을 크게 끌어올렸어요. 그러면서 베이시스가 1.37로 좀 마감이 됐죠. 자, 베이시스가 플러스고 이것이 정상적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콘탱고 해서 이 선물이 고평가가 돼 있어서 선물을 매도하고 현물을 매수하는 그러한 전략으로 지속적으로 이렇게 상승이 하는 것이 일반적인 패턴이다 그랬는데요. 이 3, 4, 5 그거 6월 만기 때까지는 백어되어시나 했죠. 마이너스 1에서 2포인트까지 크게 벌어졌다가 그죠? 그러다가 이 6월물 만기 전주서부터요. 콘텐코로 전환, 그러니까 베이스가 플러스거로 전환이 된 이후에 그죠? 그리고 만기 이후에 주가가 좀 크게 하락하는 요 부분이죠. 요런 현상이 나왔는데, 자, 요번에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일반적인 패턴으로 보면은 이 베이시스가 크게 벌어지면은 오히려 주가가 상승하는 것이 일반적인 패턴인데, 지난 6월달 선물 만기 전에 그리고 이후에 주가는 오히려 하락한 모습인데, 이번에는 상승을 나올지 아니면 지난 6월처럼 하락할지, 아무튼 변동성은 상당히 커질 수 있어서 당분간 며칠 동안은 조금 지수에 대해서 좀 경계심은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환율적으로는 2원 80전 금일 상승한 1189원 10전으로 마감됐죠. 자, 외국인들이 순매수 속에서도 환율 상승, 그거는 조금 부담스러운 것으로 좀 작용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큰 특징은 지수가 이제 크게 뜨면서 뭐 코스닥 지수도 마찬가지고요. 좀 낙폭화대주들이 움직임이 강했죠. 그동안 좀 힘을 못 썼던 5G 스마트폰 부품주들이 좀 강한 상승의 흐름이 보였고, 반도체는 아까 말씀드린 디램 가격 하락 영향으로 그죠? 뭐 강보합권 유지, 2차 전지는 그냥 시장에 움직이는 정도의 그냥 몸을 맡기는 정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오히려 저는요, 이 반도체 뒷부분에서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지금 가격적인 메리트가 서서히 느껴지는 그런 가격대예요. 그래서 한 번 정도 관심을 가져줘야 되지 않나라뇨.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코스피 지수 당분간 변동성, 그러니까 크게 뜰 가능성이 과거 사례 보면 많은데 지난 6월 때는 하락했기 때문에 그거는 염두에 두면서 시장을 대응을 해달라라뇨. 그런 말씀 드려요. 자, 요 부분은 LG화학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2의 테슬라로 불리는 미국 전기차 회사 루시드 모터스가요. 한 번 충전으로 한 830km를 주행할 수 있는 그런 차를 출시를 공개를 먼저 한다 그랬죠. 공개가 9월 9일 날 공개가 되고 내년 4월에 고객들에게 출시가 될 예정이다. 근데 이 루시드 에어 표준형 모델에서는요, LG화학의 원톤형 배터리가 독점 공급이 된다라는 내용이에요. 자, 이런 부분 봤을 때 LG화학은 우리가 상당히 좋은 장점을 많이 갖고 있죠. 세계 1위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듯이, 그죠? 자, 유럽이 지금요, 상반기에 41만 대 판매하면서 중국 38만 대 판매한 것보다 추월했어요. 작년에
전기차 판매 비중이 중국이 55%, 유럽이 30%인데 한 2022년에는 유럽이 50%, 중국이 40%가 이 유럽 시장이 급성장한다는데 이 급성장하는데 LG화학의 시장 점유율이 70% 수준이다. 근데 전체 얘네들이 배터리 만드는 부분에 유럽의 비중은 55%인데 시장 점유율 70%, 그렇죠? 자, 지금 아까 말한 전기차는요, 중국, 유럽, 미국 이렇게 크게 지금 판매가 되고 있는데 얘네는 지금 이 LG화학은요 다 중국에도 공장, 유럽에 공장, 미국에 다 공장을 짓고 있다라는 내용이죠. 이러한 부분에 봤을 때 이 LG화학의 성장성은 상당히 커질 수 있고 또 2분기 실적에서 보면은 상당히 이 우리가 그동안 화학 부분이 커서 그리고 전지 부분이 비중이 낮아서 좀 LG화학을 좀 저평가를 했는데 요번에 화학 부분 매출의 전지 부분이 85% 차지한다 그러죠. 3분기에는 역전, 그러니까 전지 회사로 화학에서 전지, 2차 전지 관련주로 그죠? 바뀔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부분 시장에서 배급되고 또 세계 1위 전기차에서 배터리에 지금 공급하고 있고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중국 GM 그리고 중국의 GD 자동차 그리고 중국의 GM과 지금 합작법인도 설립하고 있는 이런 부분 봤을 때 LG화학은 급성장이 그죠? 당분간은 이 LG화학과 그리고 중국의 CATL이 경쟁적으로 1위 경쟁이 지속될 수 있다는 내용이죠. 물론 다 좋은 건 아니에요. 다음 달 22일에 열리는 테슬라의 배터리 데이죠. 자, 거기서 테슬라가 어떠한 2차 전지를 공개를 하냐에 따라서 아마 주가는 좀 출렁거릴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전망은요 그렇게 크게 개선되는 그러니까 완전히 바뀐 그러한 배터리는 나오기가 좀 힘들지 않나라는 전망이 강고요. 또 이 테슬라가 자체 배터리를 생산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안정적인 조달 여건을 갖추고 규모의 경제를 일궈내기에는 상당 시간이 걸릴 때문에 당분간 LG화학의 상승세는 지속될 수 있다는 얘기죠. 또 하나 요번에 유럽연합집행위원회가요 폴란드 지금 LG화학은 유럽 공장이 폴란드에 있죠. 근데 이 증설의 보조금을 주겠다 하는 거에 제동을 좀 걸었어요. 뭐 일시적으로 이것이 이제 제동 걸린 것이 완전히 굳힌다 해도 판결이 난다 해도 뭐 1,300억 정도면 뭐 일시적으로 좀 조정은 받을 수 있겠지만은 추세적인 상승세는 꺾기는 좀 힘들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드려서 LG화학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달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자 우리가 이제 계속적으로 삼성 SDI, 포스코 케미칼, 에코프로비에 LG화학 자 LG화학의 부품을 협력사가 포스코 케미칼 특히 LG화학이 요번에 보고서 나왔는데 포스코 케미칼도 포함시켰다 해서 협력 관계가 상당히 돈독하게 지금 가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삼성 SDI를 갖고 있다라면은 포스코 케미칼과 이게 묶어주면 좋고요. 왜 또 삼성 SDI는 에코프로비엠하고 그렇죠? 이 협력 관계가 상당히 긴밀하죠. 같이 합작사도 설립하기로 했어요. 그러면은 내가 LG화학을 갖고 있다면 포스코 케미칼하고 이렇게 어차피 양극재를 만드는 회사인데 포스코 케미칼이나 에코프로비엠이 그렇죠? 양극재가 2차 전지에 한 35에서 40% 비중을 차지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영향력이 상당히 큰 회사들이에요. 이런 부분 봤을 때 이게 크로스로 내가 하면은 그렇죠? LG화학이 됐던 삼성 SDI가 됐던 그 협력 회사가 옆에서 보조를 해주기 때문에 안정적인 수익 날 수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다음은 이제 우리가 SKC 그죠 동박이 시장 진입 장벽이 상당히 높다 그러죠. 그래서 SKC 그리고 또 이거는 또 이 반도체 쪽 소재 쪽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긍정적으로 봐달라는데 오늘 움직임 상당히 좋았고 일친 버트리얼즈 그죠 동박이죠 동박회사 그리고 첨보는 전해질 그죠 그리고 대주전자는 이 실리콘 첨보기가 음극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2차 전지는요 양극재, 음극재, 그렇죠? 그리고 전해질, 그리고 분리막으로 구분되는데 이러한 종목으로 그렇죠? 짜놓으면은 안정적인 우리가 이 시장을 주도하는 종목군을 다 포함시킬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러한 종목은 계속적으로 우리가 이제 집중을 해달라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한번 차트 모양을 한번 볼까요? LG화학 상당히 안정된 모습인데 아까 말씀드린 좀 지수 영향은 받을 수밖에 없을 거여서 지수가 요번에 베이스가 크게
콘탱고가 그 벅차가 확대되면서 움직임이 상방으로 나오면요 한번 따라가 볼만 하지 않나란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삼성 SDI 그죠? 가격 조정을 좀 깊게 받았기 때문에 아까 LG화학보다 그래서 오늘 좀 상승폭이 좀 더 나았다라고 보시면 되고, 포스코 케미칼 그죠? 에코프로 BM SKC 오늘 SKC가 상당히 뛰어난 상승을 보였고, 그리고 첨보 그죠? 전해질이고, 이도 이제 전고체랑 이제 또 같이 연결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일진 머티리얼 오늘 많이 빠졌기 때문에 조금 상승세가 좀 움직이는 모습으로 이러한 종목, 아까도 이제 대주전자 한 종목만 더 넣는다라면은 한 8종목 되는데요. 이러한 종목군들 지속적으로 관심 있고, 만약에 갖고 계시는 분들은 저는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홀딩 해달라. 우리가 포스코 케미칼 예를 들었듯이 자, 한 7, 8배 가는 종목도 한 1년에서 1년 반 동안 그 중간중간에 그죠? 뭐 짧게는 한두 달, 길게는 세네 달짜리 조정을 언제든지 받을 수 있다. 근데 윗부분에서 만약에 못 팔았다 그러면은 그죠? 조금 기다리면은 충분히 가능해서 저는 2차 전지 올해뿐이 아니라 내년까지 요 아까 말씀드린 8종목군으로 압축하고 나머지 종목군들은 그냥 철저하게 좀 단기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해달라라는 말씀드리고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요, 반도체 관련된 건데요. 자, 반도체 가격이 하락을 하면서요, 주가도 지지부진한 그런 모습이죠. 자, 여기 한번 내용을 살펴보면요, 반도체 서버의 유닛 판매량의 당초 예상치 전분기 대비 한 3% 정도 감소할 걸로 봤는데 5% 이상 감소할 걸로 예상이 되면서 생각보다 그렇죠? 전망치보다도 수요 둔화가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자, 그러면서 여기 보면 하반기 반도체 시장 수요가 큰 폭으로 꺾일 수 있다는 전망 속에 반도체 관련주가 고전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 실질적으로 지금도 그렇고요. 근데 오히려 이렇게 지금 반도체 가격이 하락으로 인해서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볼 때, 그래서 주가가 크게 하락할 때, 이거 현실이면 오히려 긍정적인 측면이 부각이 될 수 있다. 그렇죠? 오히려 가격을 싼 가격. 그러니까 이것이 반도체 가격이 계속적으로 하락 추세, 그러니까 많이 올라온 다음에 반도체 가격이 이렇게 하락 추세라 그러면요, 이 주기가 그죠? 상당히 길어질 수 있는데, 그동안 반도체 디램 가격이 계속적으로 안 좋았던 상황에서 조금 좋아졌다가 그죠? 반등 줬다가 다시 좀 재차 꺾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죠? 이것이 길어지지는 않을 거라는 그런 전망이 우세하죠. 그런 부분에 봤을 때 단기간에 영향을 반도체 디램 가격이 하락이라면요, 오히려 이렇게 이걸로 인해서 주가가 하락할 때 역발상적으로 오히려 주가를 매수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리포트인데, 저는 상당히 공감이 간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이 삼성전자 특히 이제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꼭 이 디램이라든지 그런 부분보다는 저는 이 파운드리 비메모리 쪽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달라고 했죠. 이 파운드리는 새로운 성장 동력이고, 삼성전자가 이 133조를 투자해서 2030년까지 세계 1위 목표를 잡았듯이 그렇죠? 지금은 새로운 동력이 그렇죠? 지금 반도체라 디램이라든지 스마트폰으로 주가가 삼성전자가 더 치고 가기에는 한계성이 있어요. 우리가 말하는 10만 원 이상 삼성전자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바로 이 파운드리 쪽에 올라가줘야 된다. 또 실질적으로 지금 이 비메모리 쪽에 이 파운드리 쪽에 매출이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죠. 상반기 이 시스템 LS와 파운드리 사업의 매출이 총 8조 원이었어요. 반기 기준 최초로 8조 원이 넘었다 그러죠. 전년 동기 대비 20%. 그리고 수주도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미국 IBM의 차세대 서버형 중앙처리 장치를 위탁 생산하기로 했죠. 그리고 이 파운드리 쪽의 경쟁업체인 세계 1위 TSMC하고 지금 경쟁하고 있는데, 주가만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저평가가 되게 돼서 삼성전자가 재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바로 이 파운드리 쪽이었죠. 실적만 좀 더 나와주고 가시야만 된다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 그래서 우리는 이 반도체 관련 종목 중에서도 그렇죠? 이 비메모리 파운드리 쪽에 관심을 가져달라라는 그런 말씀 드려요.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그렇죠? 이 전공정 장비도 뭐 일부 파운드리 장비 분명히 들어갔죠. 투자도 삼성전자가 많이 했듯이 이러한 종목도 아마
최근에 이 종목군들 지금 시장 수익률은 못 따라가고 오히려 지금 마이너스 같이 나오는 상당히 안 좋은 그런 모습인데, 그러한 부분에서 주가같이 미리 많이 빠져났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부터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드려서 비중이 뭐 30% 정도 된다면요,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요, 지금 우리가 뭐 올해뿐이 아니라 내년까지도 반도체 포함, 삼성전자 포함해서 반도체를 뭐 한 30%, 2차 전지, 뭐 LG화학이라든지 삼성SDI 포함해서 뭐 20%, 그죠? 둘 중에 하나. 그리고 저거죠? 비대면 관련주에서 한 10% 정도. 그리고 바이오에서 한 10% 정도. 지금 현재로 따지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5G나 아니면 스마트폰 부품주에서 둘 중에 하나 마음에 드는 걸로 10% 하나. 그리고 현금은 20% 정도 확보해 놓지 않았죠. 물론 이제 여기서 이제 고객들 성향 따라서 나는 2차 전지보다는 반도체가 좋다면 또 반도체를 조금 2차 전지를 줄이고 뭐 반도체를 좀 높일 수 있고, 나는 뭐 비메모리 반도체보다는 이 비메모리 그리고 이 바이오 쪽 높인다, 이거 조금씩 높이는 뭐 요 정도 수준 하는 상관이 없죠, 그렇죠? 근데 전체적인 비중은 이렇게 맞춰 놓고 시장 상황에 따라서 좀 높였다 낮췄다, 그렇죠? 그런 부분. 만약에 이제 반도체를 윗부분에서 우리가 지난 7월 말쯤이었죠. 조금 과열되는 조금 초과 분들은 우리가 물량을 줄이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그런 부분 물량 줄인 부분은 조금씩 더 사들어가도 되는 그런 가격대다라고요 말씀을 드려요. 자, 그런 부분에서 저는 한번 차트를 보면서 그렇죠?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했던 뭐 테스나라든지 그렇죠? 지금 테스나 충분히 빠지막 빠져서 그러니까 먼저 고점 부분까지 다 내려왔죠, 그렇죠? 이러한 부분 가격 조정을 이 96,000원에서 지금 최근에 저점이 얼마입니까? 73,000원까지, 그죠? 한 30% 정도 이미 하락을 했기 때문에 충분한 가격 조정은 받은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 이뿐이 아니고 뭐 ENF 테크놀로지라든지 뭐 리노 공업이라든지 뭐 그죠? 이러한 부분 미리 다 지금 선조정을 받아서 가격 조정은 어느 정도 마무리 아닌가. 이오테크닉스, 그죠? 뭐 네페스, 코미코, 그렇죠? 이러한 부분에 봤을 때 저는 가격적으로는 어느 정도 빠졌다 할 때 물량이 이미 차 있는 분들은 그냥 끌고 가시고, 조금 반도체의 비중이 조금 내가 낮은데 조금 더 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좀 비중을 지금 가격대 정도 수준에서는 높여도 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드리고, 이건 이제 삼성물산, 그렇죠? 예, 삼성물산이 주주가치 재고 중이라죠. 3개년 배당 정책과 자사주 소각, 그렇죠? 3년간 자사주를 280만 주 소각한다 그랬죠. 이러한 부분들 우리가 나머지 부분은 어제 우리가 설명했던 부분이고, 삼성물산도 상당히 움직임 좋고, 스마트폰 관련주에는 스피캠 코리아인데요. 뭐 상당히 좋은 모습이에요, 그렇죠? 스피캠 코리아는 낙폭 과대라기보다는 좀 모습을 갖춰놓고 누가 주가 관리를 하고 움직이는 종목인데, 우리가 스마트폰 관심 종목해서 뭐 요런 종목도 한 8, 9종목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이제 어제도 우리가 삼성물산 그리고 넷마블 뭐 하이비전 시스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하이비전 시스템도 어느 정도 좀 모습을 그대로 만드는 모습인데, 그런데 이 스마트폰 관련주 좀 이따 뭐 5G도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좀 낙폭 과대에 따른 오늘 좀 강한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좀 연속성은 조금 떨어질 수는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서, 이것이 새롭게 고점을 돌파하고 강한 상승세까지는 좀 이어지기에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뭐 일정 비중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내 전체 비중이 한 10% 내외 정도라면요 끌고 가는 거, 좀 더 이것보다 좀 초과적으로 조금 더 많다 하시는 분들은 이번에 좀 강하게 좀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뭐 손실 나지 않는다는 범위 내에서 뭐 손실이 크다 하면 저는 뭐 시간 개념보다는 저는 손실하고 시간 개념이 저는 시간 쪽으로 택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내가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기다려서 내가 지금 10% 20% 손해인데 그것이 올라오면 오히려 기다리는 것이 낫다는 쪽이거든요. 저는 시간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내가 3개월이고 기다려서 손실 20% 난 거를 본전 수준에서 판단하면 저는 그 3개월이고 오히려 기다리는 것이 낫다. 그래서 손실이 크지 않는 범위에서 요번에 이렇게 좀 강한 상승의 흐름이 나올 때죠. 비중이 또 그것도 상당히 내가 높다 하시는 분들은 일부 줄여주는 것도 좋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드리는데, 아무튼 종목은 뭐 KH 파트, 하이비전 시스템, BH가 한번 움직일 때는 됐는데요. 그렇죠? 한번 계속적으로 눈여겨봐서 상당히 좋아요, 이 종목도. 그리고 뭐 MC 넥스, 그렇죠? 이러한 종목군들 계속적인 관심을 가져달라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제 오늘 5G 통신 장비 중에서 이제 서진 시스템에 대해서 유진투자증권에서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왔죠. 자, 2분기 실적 적자 아마 대부분 회사들 우리가 뭐 HFR도 한 75억, 그러니까 1분기가 56억인가 7억인가 나왔는데 또 작년 대비 상당히 나쁜데 2분기는 75억. 그죠? 적자가 너무 커졌어요. 그죠? 전반적으로 이 5G 통신 장부들 2분기 실적이 나쁘지만은 예를 보면요. 국내외 5G 인프라 본격적인 투자 기대감으로 저는 5G 갖고 계시는 분들 뭐 속상한 부분은 있을 겁니다. 좀 갖고 계셔서 손해가 주가가 크게 하락했으니까. 근데 저는 뭐 큰 비중은 아니면요. 아까 말한 뭐한 10% 내, 뭐 많으면 20% 정도 갖고 계시다면 저는 그냥 좀 끌고 가도 어차피 비대면에 진짜 수혜주는 5G라 보고요. 작년에 투자한 거는 단독 모드가 아니라, 그죠? 혼용이에요. 4G하고 5G하고 혼용으로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단독 모드 나오고 또 미국이라든지 유럽, 일본 등 본격적으로 투자가 활성화되면 당연히 수혜가 난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지금 당장 3반기에 지연됐던 것이 하반기부터 좀 좋아지는 흐름 나온다는 말씀이죠. 자, 이런 부분에 봤을 때 뭐 삼성 협력해 있는 뭐 이러한 종목군들, 그죠? 뭐 다들 요번에 많이 빠진 그런 모습이지만은 일정 비중은 저는 5G는 계속적으로 내 포트에 포함을 시켜달라. 그것이 이제 초과분이 좀 많다 하시는 분들은 요번에 좀 올라올 때 일부 줄여주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닌가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요거는요 현대투자 문자 회원이죠. 2개월에 55만원, 6개월에 150만원. 가격적인 부담은 없을 거예요. 특히 지금 저런 주가가 요동을 칠 때는요, 특히 상당히 경계심을 갖고 좀 투자에 임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정보는 문자로만 저희들은 제공이 되는데 저희들은 뭐 신규 추천을 일주일에 뭐 한 종목 내외예요. 그러니까 뭐 직장이라든지 아니면은 이 주부라든지 누구든지 쉽게 따라할 수 있다. 뭐 많아야 2종목 정도,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딱 올라가는 거 추경 매수보다는 항상 조정을 받을 때 눌림목에서 타이밍을 잡는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한번 내용 읽어보시고 그리고 제 방송을 계속적으로 들어서 일관성 있고 그렇죠? 열심히 한다 하시는 분들은 요거 내용 읽어보고 요 아래로 핸드폰으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것으로서요 이소장 증권TV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좋아요 구독 꼭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